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진짜 정신없는 한 주였죠. 11월부터 제약바이오 섹터 정말 안 좋았는데,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냥 국내 증시 자체가 진짜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뭐 좀 반등할 것 같다 싶으면 갑자기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겨버리고, 바이오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 뭐 자꾸 뭐가 터지고, 진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좋을 줄로만 알았었던 12월. 우리 너무너무 12월을 기대했는데요. 12월 초초. 그러니까 3일, 4일. 진짜 스타트는 좋았지만 갑자기 계엄령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너무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초반에는 하락폭이 좀 컸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보합으로 끝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걸로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없어질 것이라는 걸 전제하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하거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너무 급하거나 너무 소중한 큰 돈을 지금 크게 투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레버리지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저는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말에는 여전히 진짜 여전히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했었다. 그리고 금리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불안감까지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당연히 투자를 하고 싶진 않았을 수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인들은 최근에 되게 매도를 많이 했는데 외인이랑 기관들은 되게 많이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계속 하락을 하니까 무섭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나? 라는 불안감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 기관이랑 외인은 오히려 코스닥 혹은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의 바이오는 이틀 동안 좋았어요. 예상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틀 동안 좋았고 되게 2, 3일 동안 반등을 꽤나 크게 해줬었기 때문에 몇십 일 동안 하락했던 걸 많이 보완을 해줬었죠. 근데 이제 흐름이 자리 잡아가는구나,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구나 했을 때쯤 갑자기 계엄령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 금요일, 오늘 뭔가 바이오 기업의 바닥다지가 끝난 것이 아닐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근간 그리고 기술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만 있죠. 물론 최근에 바이오 쪽에 큰 계약이나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얘기나 언급이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굳이 그런 게 나와서 상승을 못할 바에는 사실 그냥 바닥 다지기를 하고 이제 하락을 멈추는 게 최고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지금 정치적인 이슈나 우리가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상승폭은 이번 반등 때 보여줬었던 것처럼 바이오의 상승폭은 다른 섹터 대비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등을 보일 때 추가 매수를 해도 정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형 기업들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도 유효합니다. 삼성바이오직스, ST팜, SK바이오팜, 보로노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대형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거는 여전히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내년까지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틱스를 만약에 생물보안법 때문에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리스크 해칭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밤에 나온 고용보고서의 경우에 논팜, 비농업 고용이 이제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연구 실직자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 실업률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부분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월에 금리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해진 거고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89%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고려한다면 바이오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트럼프가 취임이 된 후에 내년에 금리 인하를 안 할까?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랑 코스닥의 바닥은 충분히 다져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진짜 찐반등은 언제일까요? 최근에 국내 바이오 기업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 노이즈가 조금 있었죠. 특허 문제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특허 노이즈 자체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싫어하는 부분이죠. 특히 바이오 쪽, 툴젠이나 이제 이오플로우를 보면서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런 특허 얘기가 나오는 것조차. 그러면서 이제 알테오젠이나 바이오 기업들을 떠나는 사람들도 나왔는데요. 이런 노이즈가 생긴 것 자체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바이오텍의 대장이라고 해서 대장이 조금 노이즈가 생겼을 때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과 디커플링 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바이오 기업들은 각 기술을 각자 보유를 하고 있고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커플링이 되어 있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1월부터 12월까지 대형 라이선스 계약이나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이제 대규모 빅딜들이 부재를 하면서 혹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조금 끊기면서 지금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안 나온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12월 혹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게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기에는 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바이오텍 쇼케이스가 개최되죠. 이 두 학회는 연중 가장 큰 학회이자 행사이기 때문에 이 두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가는 기업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확실히 바이오 섹터가 오를 때 먼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슬슬 여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제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가는 기업들, 참여하는 기업들의 리스트가 나올 것이라는 거. 보도자료가 하나둘 슬슬 나올 것이라는 건데요. 그런 게 쌓이면서 바이오텍 섹터 자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주력으로 할지, 어떤 기업과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대한 얘기들도 돌기 마련이기 때문에 12월이 중요한 거는 여전히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월 6일 오늘 나온 고용지표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아졌고 곧 보도자료들이 엄청 쌓일 텐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 해외 바이오텍들과 빅파마들도 이제 슬슬 리스트가 나오고 어떤 기업이 발표를 하고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하는지도 곧 리스트가 나올 텐데 그 기업들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바이오 기업들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12월에 좀 강추를 드렸었던 게 라브라는 미국 XBI의 3배
ETF인데요. 바이오텍 ETF고 세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라부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급등을 한 거겠죠. 근데 여전히 저는 12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7%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안 오르다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냥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요소들이 다음 주 우리나라 바이오까지 이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바이오텍 쇼케이스 이 두 중요한 학회에 대해서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작년에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가 됐었는데 한 5일 정도 밀린 거죠. 일단 5일 정도 밀렸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 이유가 조금 더 세론이 늦을 수 있다라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될 때 바로 옆에서 바이오텍 쇼케이스가 개최가 되고요. 진짜 바로 옆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 빅파마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기는 가죠. 입장 티켓을 다 사놓고 등록은 다 해놨을 거예요. 근데 대형 기업들이 아닌 이상 사실 발표를 하거나 임상 데이터를 뽐내거나 이런 포스터 발표를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 중 이제 삼성바이오릭스 아니면 이제 SK바이오팜, 셀트리온과 같이 대형 기업들 위주로 이제 발표를 하긴 하는데 바이오텍들은 발표를 하진 않죠.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임상 데이터나 자체 파이프라인 데이터를 많이 발표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미팅을 되게 많이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쇼케이스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큰 틀에서 그냥 하나의 행사로 쳐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차피 빅파마들, 바이오텍들은 둘 다 참여를 하고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근처 호텔들에서 미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지금 리스트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는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참여를 하는 걸 토대로 저는 이제 AI 바이오 쪽도 다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같이 보면 좋은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커전이 지금 되게 많이 빠졌는데 리커전이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루닛, JLK, 뷰노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다른 참여 기업들은 아직 리스트가 나오지는 않아서 리스트 나오자마자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탭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바이오텍 기업들, 국내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 이제 바이오텍 쇼케이스는 다 갈 거예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갈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치적인 이슈, 좀 불확실성 없어졌을 때 반등을 크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